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방금 전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저녁에 카멜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그 대선 토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분석해보고 금융 증권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그 촬영을 하는데, 우리 조교가 미국인 여학생이 있는데 I'm scared of Donald Trump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분이지만 또 그 미국의 뭐 대도시나 동부나 서부에선 또 백인들 아주 그 중산층 사람들이 또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해요. 과격하고 좀 예측 불허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이 생각을 우리 사람들은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ABC 방송이 진행을 했고,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게 검사 출신의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을 지낸 여성 부통령 후보와, 어떻게 보면 카밀라 해리스는 이렇게 큰 무대에 처음 쓴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가 많이 아니까 서프라이즈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과연 카밀라 해리스가 이 프레셔를 잘 극복할 것인가,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업가, 그 다음에 제가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겠지만 TV 리얼리티 쇼 진행자로 원래 트럼프가 되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가 됐고, 그래서 그 알려진 대로 카밀라 해리스는 이런 큰 쇼에서 하는 경험이 없어서 많은 연습을 해갖고 아주 잘했다. 트럼프를 물기도 하고 자극도 해서 트럼프가 몇 분 지나서, 4, 5분 지나서는 전체 90분 토론인데 많이 흥분을 해서 오히려 학점을 준다면 카밀라 해리스는 A 학점, 트럼프는 뭐 C까지는 안 가지만 한 B 마이너스 정도. 그래서 그 ABC가 약간 민주당 성향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행자들이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서 해리스한테 그 유리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것은 토론이 끝났을 때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인스타그램에 나는 카밀라 해리스를 지원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방점을 좀 찍은 것 같습니다. 왜 필라델피아라고 하면 필라델피아는 실제 트럼프가 와튼 스쿨을 나왔죠. 그 유명한 유펜의 와튼 스쿨을 나와서 자기 모교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의미는 여기가 러스트 벨트, 그러니까 미국에서 되게 제조업으로 부흥을 했다가 철강 뭐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지금 사양산업화된 도시이고 인구가 한 100명 10만 명 됩니다. 그리고 그 유색인종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스윙 그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이번에 50개 중에서 결정적인 그 미국의 대선을 결정하는 7개 중에 하나다. 그래서 11월 5일 화요일 날 이제 그 대선이 선거가 있고, 당선이 되는 분이 내년 1월 22일 날 취임을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TV 리얼티 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The Apprentice, 수습생, 견습생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 TV 시리즈를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진행도 했고 공동 연출을 했는데, 되게 유명했던 게 이제 사업가들 얘기를 듣고 이제 프로포즈를 듣고, 이 사람이 성공한 사업가니까 끝에 탈락시킬 때 You are fired, 당신은 해고다,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되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로 이분이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실제 그 대토론회가 되기 전에도 이미 전국 서베이를 통계를 내보면 카밀라 해리스가 47%, 도널드 트럼프가 45%, 조금 카밀라 해리스가 앞서 있었고, 물론 박빙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가 자기의 거소를 집을 플로리다로 하는데, 플로리다에서도 실제 카밀라 해리스가 2% 포인트로 따라오니까, 실제에서 그 카밀라 해리스가 워낙 토론을 잘해서 아마 리드가 그 트럼프와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동안 조금 우려를 했던 카밀라 해리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다. 정책을 잘 모른다. 물론 정책적인 토론은 많지 않았지만 대단히 차분하고, 그 다음에 검사답게 트럼프를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일단은 되게 합격하는 그런 점수를 얻었다. 근데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선거인단이라는 그런 주마다 이제 인원이 있고 전체가 538명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에서 가령 10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민주당이 6명, 공화당이 4명이면 6대 4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겼으면 그 10표를 다 갖고 가요. 그래서 승자 독식 제도라고 winner takes all이라고 그래서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과반수인 270석. 근데 지금 박빙의 승부입니다. 근데 결국 경합주 여기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뭐 이런 데들이 결국 되게 과거에 보면 전통적으로 여당, 야당, 민주당, 공화당이 박빙을 보여서 워낙 큰 주인 뉴욕이나 뭐 캘리포니아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뭐 충청도 같은 데죠. 그래서 여기 스윙 스테이트가 가장 결정적인데 아마 지금 카밀라 해리스가 좀 우위를 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한 달 전부터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 그 다음에 중도층에 뭐가 지금 가장 관심이냐, 대선에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경제예요. 경제, 물가, 생활고. 그래서 실제 이번 토론에도 이 토픽을 가장 먼저 던졌고, 진행자들이 실제 카밀라 해리스한테는 불리한 토픽. 왜냐면 경제 전문가가 아닌데, 근데 잘 넘겼다. 그리고 본인이 중산층 출신의 평범한 사람이고, 유권자와 가까워지게 그러한 정책을 상당히 잘 어필을 했고, 트럼프는 여기서 차별화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슈가 된 게 불법 이민 낙태인데, 낙태는 카밀라 해리스가 여성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우위여서 특히 여성은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 자기 몸을 책임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경제, 물가, 생활고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금융시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올해 주가가 일반적으로 보면 금리가 높고 인플레이션이 많은 상황이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불리해요. 그래서 실제 올해 들어서도 주가를 바스켓으로 나눠서 공화당 바스켓, 민주당 바스켓을 보면 공화당 바스켓은 에너지, 소재, 유틸리티, 부동산이고 민주당 바스켓은 친환경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 에너지, IT, 여기 테슬라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프라 관련된 것인데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한다고 이제 그런 공약을 했죠. 그래서 금년 내내 거의 대부분 공화당 바스켓이 민주당 바스켓보다 주가가 좋았어요. 한 9% 포인트나 아웃퍼폼을 했는데 카밀라가 8월에 민주당 후보로 선입이 되고 나서는 그게 약간 역전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미 주식시장은 조금 카밀라를 배팅을 하고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토론 결과를 놓고 보면 카밀라의 이제 우위가 점쳐진다.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과 금융시장의 임팩트를 한번 따져보면 세금,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 개인 소득세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자본시장을 보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는 이제 감세 정책을 되게 강조하고 카밀라 해리스 민주당이니까 이제 세금을 좀 더 걷어서 큰 정부가 이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카밀라 해리스처럼 하면 법인세가 높아짐으로써 주당순이익이 내려오고 트럼프대로 정책을 하면 세금이 줄어들어서 이제 EPS가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인 효과입니다. 구조적인 효과는 아니고. 근데 하여간 일단은 시장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더 좋을 것이라고 그런 베팅을 하고 하지만 걱정인 것은 트럼프는 이제 관세를 많이 높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중산층의 이제 물가 높아지고 왜냐면 CPI가 올라가겠죠. 관세가 뭐 엄청나게 높아지면 그 다음에 세금을 줄이니까 재정 적자가 더 심화가 돼서 금리로 가서 실제 달러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근데 실제 오늘 토론에서는 또 트럼프는 자기가 강한 달러를 원한다고 그래서 본인의 이제 환율 정책은 잘 알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카밀라 해리스는 바이든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고 트럼프는 당선이 되면 좀 더 과격한 예측 불허의 정책을 하니까 시장이 좀 겁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이제 주가에 좋다. 그래서 실제 골드만삭스 분석을 넣고 봐도 지금의 미국의 기업 법인세는 21%인데 트럼프가 되면 15%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카밀라 해리스가 되면 28%로 올라가는데 상원 하원 중에 이제 하원이 세금 관련된 그 이슈를 다루는데 어느 한쪽으로 급격하게 가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동을 걸 테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세금이 내려가서 EPS가 좀 증가해서 단기적으로 호재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나이브한 분석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무역 정책인데 트럼프는 되게 보호 무역, 미국 중심, Make America Great Again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10%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겼다는 것을 최근에 보면 며칠 사이에 20%로 높이겠다. 특히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안 쓰는 데는 뭐 100% 세금을 못 이겠다. 뭐 심각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딱 꼬집어서 60%의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왜냐하면 수입 물가가 늘어나면 미국도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특히 공산품 제품에 대해서는 중산층의 허리가 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분석에 의하면 중산층의 소득이 월 4,000달러까지 줄어든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걱정하는 것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뭐, 이 친환경 정책을 다 폐기하겠다 그러는데, 실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 크게 미국에서 공장하는 국내 기업에 그 투자하는 대기업 CEO들 얘기를 들으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트럼프가 가령 당선이 돼서 이런 것을 폐기한다 그래도 이미 주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바인딩 되는 그런 계약들이 많기 때문에 IRA나 반도체 법안, 칩스 액트 등으로 이미 확정이 된 법안들은 실제 트럼프가 그 당선이 돼도 크게 건드리기는 어렵고 꾸준히 지속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그 토론은 되게 재미있었고 카밀라 해리스가 조금 더 당선 쪽으로 다가간 것이 아닌가. 그게 굳이 뭐 시장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뭐 IT 종목이나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빅테크한테는 우호적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